네, 꽃샘추위로 다시 좀 추워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봄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직 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러시아에 녹색 눈이 내리는 기상이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러시아 안춘철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에 내린 녹색 눈, 이거 원인이 좀 밝혀졌습니까? 네, 러시아 우랄 산맥의 한 도시에서 녹색 눈 소식이 알려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2월 18일 현지 언론 우랄 뉴스는 모스크바 동남쪽 1200km 지점에 위치한 인구 10위권의 도시 베르보 우랄스크에 내린 눈이 녹색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기사로 타전했는데요.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녹색 눈을 직접 목격한 주민들은 흰색 눈이 갑자기 녹색으로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에 녹색 눈 사건의 주범으로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크롬 생산 공장들을 지목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루스키 흐롬 1915 그리고 흐롬픽 이렇게 두 개의 공장에서 크롬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들로부터 배출된 크롬이 눈이 녹을 때 나오는 물과 반응을 해서 녹색 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장 관계자들은 즉각 일명 녹색 눈 사건으로 노출된 크롬의 양은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즉 자신들은 국가에서 정해준 크롬의 오염 범위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환경 관련 당국에서는 녹색 눈의 성분 분석을 통해 원인으로 지목된 크롬 성분의 양을 조사하고 그 오염 정도가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정도의 양인지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눈이 녹색으로 변할 정도면 그만큼 기상 상황에 영향을 줬다는 건데 문제는 녹색 눈이 내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러한 녹색 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도 크롬에 오염된 폐수가 길거리를 멈춰 녹색 눈의 거리를 만든 일을 포함하여 연례 행사처럼 녹색 눈을 보호한 주민들은 크롬 공장에서 배출된 크롬이 녹색 눈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공기와 물을 통해 환경과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소련 시대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환경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갖게 된 러시아는 이번 녹색눈 사건이 있었던 우랄 공업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바이칼 호수 등의 수질 오염 문제, 도시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 그리고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공기 오염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 세계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인데 기독교적 관점으로도 좀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전 세계 육지의 8분의 1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는 러시아 자연의 아름다움과 광대함의 파노라마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색깔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대의 민물 호수 바이칼의 맑은 물, 시베리아의 툰드라, 우랄 산맥과 코카소스의 숲지대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소중히 다루어야 할 자연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산업화는 러시아 환경에 다양한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한 기독교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이 주로 지식인들과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 러시아 교회들도 자국의 환경 오염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연 훼손의 결과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값비싼 교훈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러시아뿐 아니라 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